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해석학 리만적분 단원입니다. 리만적분 단원에서는 현재까지 8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출제된 문항이 2015학년도 전공 B 논술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리만적분 단원에서는 전제되어야 될 게 유계함수입니다. 이 유계함수에서 전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출발은 이 유계함수의 도메인을 분할할 거예요. 분할하면은 분할된 구간에 양끝점들이 존재하죠. 그 양끝점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캐피털 이렇게 P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캐피털 P는 이니셜 파티션의 첫 번째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파티션. 유계함수의 도메인을 분할된 구간의 끝점들의 집합 P 분할. 이 전제하에 개념들을 전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 분할 P 위에서 유계함수 F의 리만 상합, 어퍼 리만 썸 이란 뭐냐? 분할된 부분 구간의 길이에다 캐피털 M, J, F. 요게 J라는 인덱스는 분할된 부분 구간의 오른쪽 끝점을 기준으로 할게요. 책마다 저자마다 이 노테이션은 틀립니다. 제 강의의 기본 교재로는 웨이드 책과 루딘 책을 참고로 했습니다. 함수의 도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도메인을 분할할 거예요. 분할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분할된 부분 구간의 길이들이 같게 하는 구간의 길이들이 균등분할. 특히 이 균등분할은 계산이 좀 편리해서 중등교육과정에서 적분을 정의할 때 이와 같이 정의를 합니다. 굳이 균등분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은 불규칙 분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measuration by part, 구분 구적이라고 하죠. 구분 구적. 이 분할된 부분 구간, 제2번째 구간, 오른쪽 끝점의 인덱스를 기준으로 이 분할된 부분 구간에서 요 길이에다가 함수의 최대 높이, 제2번째 구간에서. 그럼 바로 뭐가 나올 거냐면은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오죠.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올 겁니다. 자, 이거를 리만 상합. 그럼 자연스럽게 대칭적으로 뭐도 나올까요? 분할된 부분 구간에서 최소 높이를 갖는 직사각형의 넓이, 바로 리만 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테이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리만 상합, 함수 F에 대한 파티션 위에서 함수 F의 파티션 분할 위에서의 리만 합. 이 노테이션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소설할 때 이 노테이션들을 사용할 거거든요. 캐피털 MJF, 스몰 MJF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쓰는 게 더 직관적이죠. 자, 그러면 이 데피니션으로부터 자연스러운 결과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상수함수에 대해서.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 그러면
분할된 부분 구간에서의 최고 높이와 최소 높이가 어떤가요? 상수기 때문에 알파잖아요. 최소 높이도 알파, 최고 높이도 알파. 따라서 리만 상합과 리만 하합이 같겠죠. 그러면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들의 합이 바로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자, 그리고 모든 분할에 대해서 유계인 함수 f에 대한 리만 합은 리만 상합보다 언제나 작거나 같다는 거. 언제나.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리만 합은 최소 높이, 리만 상합은 최고 높이니까. 굳이 뭐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바로 나오죠. 리만 합은 최소 높이, 리만 상합은 최고 높이. 자, 그리고 이번에는 분할이 두 개가 있는데 분할 Q와 분할 P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할 Q는 분할 P를 부분집합으로 가질 거예요. 즉 그 말은 분할 Q에는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분할점들이 더 추가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이제 쓰는 용어가 세분입니다. refinement. 자, 그러면 리만 하합은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반대로 리만 상합은 감소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림을 그려보시면 돼요. 이거는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죠.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유계인 함수 도메인 AB를 분할할 거예요. 자, 분할을 했을 때 먼저 리만 합을 생각해 볼까요? 자, 리만 합입니다. 이 분할된 구간에서 최소 높이, 이 분할된 구간에서 최소 높이, 이 분할된 구간에서 최소 높이, 이 분할된 구간에서 좀 작게 보인가? 오른쪽이 좀 작다고 봅시다. 최소 높이에 대한 직사각형들의 넓이예요. 자, 여기에다가 분할점 추가해 볼까요? 자, 분할점 추가하겠습니다. 하나만 추가해 볼까요? 자, 분할점 추가했어요. 그럼 처음 분할에서의 직사각형 넓이입니다. 자, 분할점이 추가된 분할이에요. 그러면 이 분할에서 최소 높이 요거죠?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좀 더 진하게 칠할게요. 그리고 이 부분 구간이에요. 그죠? 또 이 부분 구간에서는 최소 높이가 여기에 해당되죠?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그럼 아까 처음 분할된 구간에서의 직사각형의 넓이 요거죠, 요거. 요 부분 이렇게 끄집어내 왔어요. 끄집어내 왔습니다. 그러면 요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또 분할하죠, 이렇게. 그럼 이 부분. 그리고 분할된 구간에서의 또 요 부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요만큼이 추가가 되죠? 요만큼이 추가가 됩니다. 즉, 리만 합은 증가한다는 거. 그럼 이 그림을 반대로 이용하면은 리만 상합은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유용한 결과입니다. 분할에 대해서, 임의의 분할에 대해서 리만 합은 증가하고 리만 상합은 감소한다. 자연스러운 결과 중에 마지막으로, 자, 이번에는 분할 P와 분할 Q가 임의의 분할이에요. 바로 위에서는 Q가 P를 부분집합으로 갖는 세분이었지만 이번에는 P와 Q가 그냥 임의의 분할입니다.
그러면 리만 하합. 리만 상합보다 언제나 작거나 같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분할 P고 분할 Q예요. 분할이 서로 다릅니다. 그럼 바로 위에 있는 이 결과를 이용하면은 바로 보여지나요? 보여지지 않습니까? 6A의 함수 P의 분할 P 위에서의 리만 합. 자, 그런데 세분할수록 리만 합은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세분 해볼까요? 세분. 분할 Q하고의 합집합인 분할 세분이죠. 그리고 리만 합은 같은 분할에 대해서 리만 상합보다 언제나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리만 상합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감소함수라고 했잖아요. 감소. 따라서 임의의 두 분할에 대해서 리만 하합은 리만 상합보다 언제나 작거나 같다는 거. 6A의 함수의 도메인을 분할한 분할 phi 위에서의 자연스러운 결과들입니다. 증명할 때 이 자연스러운 결과들을 사용해야 될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결과들로 6A의 함수의 적분 가능성을 정의를 할 겁니다. 함수가 적분 가능하다, 즉 리만 인티그러블 하다는 것은 전제되어야 된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6A의 함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6A의 함수의 도메인을 분할한 적당한 분할에 대해서 분할이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균등 분할이든 불규칙 분할이든 상관없는 겁니다. 좀 더 일반적인 거겠죠. 그래서 중등교육과정에서는 좀 더 계산이 편리한 균등 분할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적당한 분할 p가 존재하기만 하면 되니까. 자, 어떤 분할이냐? 리만 상합과 리만 하합의 차가 임의의 양을 실수보다 작은 거예요. 선생님, 보통 우리 수학에서 입실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절대값을 이용했었잖아요. 왜? 차이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이걸 빼기라고 읽지 않고 차이라 읽었어요. 왜입니까? 리만 상합은 리만 하합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기 때문에. 굳이 절대값이 의미가 없죠. 함수가 적분 가능하다는 것은 6A인 함수이면서 이 6A인 함수의 도메인을 분할한 적당한 분할이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분할이 존재한다? 이 분할에서 리만 상합과 리만 하합의 차가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작게 되는 분할이 존재하면은 이 함수는 적분 가능하다는 거. 적분 가능성에 대한 엄밀한 수학적 정의입니다. 리만이라는 수학자가 체계화시켰기 때문에 리만 인티그러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적분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자, 노트할 내용은 리만 상합과 리만 하합의 차가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작다는 것에 대한 기하학적 설명입니다. 그림자 부분을 보세요. 이 그림자 부분이 바로 뭡니까? 이 그림자 부분이, 어두운 부분이 바로 리만 상합과 리만 하합의 차인 거죠. 자, 이게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작은 거예요.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작다는 것은 이 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두께가 점점 얇아지는 거죠. 그 얇아진다는 의미는 6A인 함수의 이 6A인 함수에 의해서 유계된 이 영역의 넓이와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이 어떻다는 겁니까? 같다는 의미가 되겠죠. 즉 6A인 함수의 6A인 영역의 넓이가 구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각형에 대해서는 직관적으로 바로 넓이를 구하지만 변이 직선이 아닐 때는, 곡선일 때는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을 measuration by part, 구분 구적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리만이라는 수학자가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체계화시킨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함수가 적분 가능하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그럼 언제나 적당한 분할 p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되나요?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내 수학은 이런 또 과정들을 생략하게 해주죠. 그 유용한 도구가, 정리가 바로 이겁니다. 함수 f가 6의 닫힌 구간 AB 위에서 연속이면, 선생님, 리만 적분 단원에서는 전제가 돼야 되는 게 6위인 함수였잖아요. 6이라는 말 없는데요. 6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함수 f가 6의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면 바로 6이잖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극값 정리.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거. 6의 함수 전제되어 있는 거 맞죠? 여기에 이제 추가돼야 되는 게 뭐예요? 적당한 분할이 존재해야 되죠. 어떤 분할이? 리만 상합과 리만 하합의 차가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작게 되게 하는 분할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적분 가능한 거예요. 자, 6개인 건 이제 6의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니까 6개인 거는 알았습니다. 결과를 이용했어요. 그 6개라는 것은 극값이 존재하는 거죠. 극대값과 극소값이 존재하는 겁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숨겨져 있는 게 있습니까? 6의 닫힌 구간 위에서 연속인 함수는 균등연속이다. 균등연속이라는 것은 델타라는 유인폼을 선택할 수 있더라. 이 델타라는 유니폼 내어 있는 임의의 두 실수에 대해서 함수값의 차가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작은 거예요. 함수값의 차가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작다는 것은 함수값이요. 그럼 바로 뭐예요? 분할된 부분 구간에서의 최고 높이와 최소 높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작게 되는 거잖아요. 델타라는 유인폼 내에 있는. 그럼 리만 상합과 리만 하합의 차가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작게 된다는 게 보이시나요? 바로 이 정리에 대한 증명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스케치를 제가 다 해드린 거예요. 제가 지금 방금 스케치한 걸 서술하면 되겠죠. 6의 닫힌 구간 AB 위에서 연속 함수는 적분 가능하다. 그러면 함수의 적분 가능성은 함수가 6개인지, 그리고 이 6의 닫힌 구간 AB 위에서 연속인지만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럼 적분 가능하다는 거. 자, 이번에는 방금까지는 적당한 분할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적당한 분할에 대해서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작다는 걸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조금 더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자, 6의 함수 전제된다고 했습니다. 자, 어떤 거를 정의를 하느냐? 리만 상합들을 모아놓은 집합입니다. 이 리만 상합들을 모아놓은 집합들은 리만 상합에 어떠한 성질이 있었냐면은 임의의 분할에 대해서 감소하는 성질이 있었어요. 감소하는데 아래로 6이죠. 뭐에 의해서? 리만 하합에 의해서. 그 말은 아래로 6개이니까 즉 뭐가 존재한다? 아래로 6개인 곳에서 최대하계가 존재하잖아요. 바로 인피멈이 존재하죠. 완비성 공리에 의해서. 그래서 리만 상합들을 모아놓은 집합들은 감소하기 때문에 아래로 6개이다. 즉 최대하계가 존재한다. 이 인피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리만 상적분. 기출문제에서 한번 출제됐는데 이때 사용한 기호는 이거예요. 요 위에다가 바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대칭적으로 또 어떤 개념이 나오나요? 대칭적으로. 자, 이번에는 리만 하합들을 모아놓은 집합. 그럼 리만 하합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임의 분할에 대해서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증가하는데 위쪽에서 유계가 되죠. 바로 뭐가 존재하나요? 최소 상계가 존재한다는 거. 완비성 공리에서. 그래서 리만 화합들의 수프리멈을 리만 하적분.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기호로 또 쓰겠습니까? 기출문제에서 사용된 기호가 이 기호입니다. 언더바 아래쪽에다가 발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면 리만 상적분과 리만 하적분의 개념을 이용하면은 굳이 리만 상합과 리만 하합의 차가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작다는 걸 보이지 않아도 되죠. 바로 극한값이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두 개의 값, 리만 상적분과 리만 하적분에 대한 이 극한값이 같으면 적분 가능하겠죠. 보다 좀 계산이 편리해지죠. 적분 가능한 함수를 확인하기가. 리만 상적분, 리만 하적분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수열에서 우리 비교 정리가 있었잖아요. 그죠? 충분히 큰 자연수 캐피털 N 이유항에 대해서 수열이 대소관계가 주어지면은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는 극한 또한 대소관계가 유지가 되더라. 수열에서의 비교 정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적분에 대해서도 비교 정리가 성립한다는 거. 물론 적분 가능한 함수여야 되겠죠. 적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대소관계가 이렇게 비교가 되면은 적분 또한 대소관계가 이렇게 유지가 된다. 적분에 대한 비교 정리였습니다. 특수한 경우가 바로 밑에 있는 경우죠. 유개인 함수 fx에 대한 최소값과 최대값이 주어지면은 상수함수 적분 가능한 함수, fx 적분 가능한 함수. 그럼 적분에 대한 비교 정리를 적용시키면은 다음과 같은 결과가 또 나올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적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입니다. 이게 대한 증명을 문제로 몇 번 출제가 됐어요. 제가 스케치는 바로 여기서 해드리겠습니다. 상세한 거는 기출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적분 가능한 두 유개인 함수에 대해서 전제되는 건 뭐가 전제해야 되느냐? 적분 가능한 유개인 함수에 대해서 하나의 함수는 의미 아닌 함수가 돼야 돼요. 의미 아닌 함수입니다. 그래서 gx를 의미 아닌 함수로 또 놨어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작용이 되느냐? 자, 유개인 함수니까 fx에 대한 최소값을 small m, fx에 대한 최소값을 capital M이라고 둘게요. 그러면 fx가 small m과 capital M 사이에 존재할 거예요. 그죠? fx가 small m과 capital M 사이에 이렇게 존재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의미 아닌 함수를 어떻게 작용시키냐면은 의미 아니기 때문에 요 부등식에다가 gx를 이렇게 곱할 거예요. 그럼 왜 의미 아니라고 했는지 전제했는지 아시겠죠? 왜 부등호가 그대로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적분 가능한 함수에 대한 곱 또한 적분 가능하다는 거. 그러면 방금 앞에서 확인했던 적분에 대한 비교 정리를 다시 한번 적용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이 값 a에서부터 b까지 fx, gx, 정확하게 다시 쓸게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gx, dx에 대한 적분값이 바로 뭐겠습니까? c인 거예요. c. 그러면 의미 아닌 함수 0이면은 gx가 0이면은 뭐 바로 증명이 완료가 되죠. 자, 그럼 0이 아니면은 양수인 거니까
gx로 나눈 값. 그럼 이게 스몰 m과 캐피털 M 사이가 되겠나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나오죠. 적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 그리고 특별한 경우는 지금은 fx가 연속이라는 조건이 추가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만약에 fx가 연속이면 근데 c라는 값이 스몰 m과 캐피털 M 사이의 값이니까 fx에 대한 최소값, fx에 대한 최소값. 근데 fx가 연속이야. 그럼 c 값을 갖는 함수 f에 대한 도메인에 적당한 실수가 존재하겠죠.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그래서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까지 나온다는 거. 적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였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스케치한 내용을 조금 이따가 기출문제에서 증명할 때 사용할 겁니다. 적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 그리고 뭐 익숙하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미적분학에 대한 기본 정리입니다. 유괴인 함수에 대한 전제 조건이 빠진 것 같지만 유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니까 유괴죠. 유괴입니다. 그리고 유괴 닫힌 구간 위에서 연속인 함수는 적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이 유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를 피적분 함수로 갖는 이 적분, 명백히 적분 가능하죠. 그 적분 가능한 함수를 캐피털 fx로 디파인 했습니다. 그러면 이 캐피털 F라는 함수가 연속적으로 미분 가능하다는 거. 미적분학에 대한 기본 정리 첫 번째. 대학 과정에서는 미적분학에 대한 기본 정리를 두 가지로도 세분하죠. 이 캐피털 F가 연속적으로 미분 가능하다. 그럼 이 캐피털 F에 대한 미분 개수, 즉 도함수를 계산해 보면 되겠죠. 그 도함수가 존재하면 미분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캐피털 F에 대한 연속성까지. 근데 이 내용을 왜 중등교육과정에서 언급하지 않느냐? 방금 언급했던 적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에 대한 아이디어가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이 내용은 언급하지 않지만 이 과정은 설명이 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적분에 대한 도함수를 미적분학에 대한 기본 정리로 중등교육과정에서는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용하면은 이 결과를 이용하면은 정적분을 보다 편리하게 계산하죠. 바로 이 두 번째 소개하는 게 바로 중등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미적분학에 대한 기본 정리, 정적분의 기본 정리, 정적분을 보다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죠.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이 수능에도 빈번하게 출제되는 내용이죠. 적분 구간의 윗끝과 아래끝이 미분 가능할 때는 다음과 같은 체인룰에 의해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써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수능뿐만이 아니라 중등교사 임용시험에도 빈번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할 때 늘 언급하지만 정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방법은 여기 성립하는지 따져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첫 번째에서는 유해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라는 거예요. 연속. 만약에 연속이라는 게 빠지면 이 캐피털 F가 적분을 얼마든지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캐피털 F가 연속적으로 미분 가능하냐? 연속이면 스몰 f가 연속이면 캐피털 F가 연속적으로 미분 가능한 거예요. 자,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두 번째. 도함수가 적분 가능하다. 도함수가 적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도함수를 피적분 함수로 하는 이 적분이 정의가 되잖아요. 그 말은 이 도함수가 적분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없을 시에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없다. 계산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미적분학에 대한 기본 정리였습니다.
이 개념들을 바탕으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또한 올해 출제될 리만 적분 단원의 문제까지. 자, 그럼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2002학년도 8번 문항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유기다층 구간에서 연속이 남수네요. 적분 가능하죠. 이 적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리만 적분의 정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극한이 존재함을 보이는 문제입니다. 특히 이 급수에 대한 극한을 보니까 n분의 k라는 것은 이 도메인을 균등분할하는 거죠. 균등분할하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정에서는 이 정적분과 무한급수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죠. 우리 바로 이게 계산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아래 것이 0, 위 것이 1. 정적분과 무한급수의 관계입니다. 자, 이거를 리만 적분의 정의를 이용하여 요 급수의 극한이 존재함을 보이는 문제예요. 극한이 존재함을 보이는 거니까 유기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니까 리만 적분 가능하다는 걸 이용하면 되겠죠. 어떻게 이용해야 되느냐? 리만 적분 가능하다는 것은 리만 상합과 리만 하합의 차가 임의의 양실수보다 작은 거잖아요. 리미트라는 기호를 사용하지 않을 뿐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작다는 게 바로 극한에 대한 표현이죠. 부등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 말은 리만 상합에 대한 극한과 리만 하합에 대한 극한이 같다는 거잖아요. 리만 상합은 분할된 구간에서의 최고 높이, 리만 하합은 분할된 구간에서의 최소 높이. 그러면 요 n분의 k라는 것은 0, 1을 균등 분할했을 때 이 부분 구간에서의 임의의 점이잖아요. 그러면 이 급수는 리만 상합과 리만 하합의 사이에 놓이겠죠. 바로 조임정리가 적용이 되겠구나. 출제가 잘 된 문제죠. 리만 적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바로 이 내용들은 바로 뭐냐? 제가 바로 넘겼는데 6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6이다. 즉 극값을 갖는다. 그리고 6에 닫힌 구간 위에서 연속인 함수는 균등연속이다. 그래서 그 결과들을 다시 한번 쓴 거예요. 6에 닫힌 구간 위에서 연속인 함수가 정분 가능성을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굳이 이 과정을 어떻게 해도 되겠다? 생략해도 되겠죠. 연습 삼아서 공부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럼 어디까지가 생략이 돼도 되냐면은 여기까지는 다 생략해도 되겠죠. 바로 여기서부터 바로 이용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서술하시면 되냐면은 6에 닫힌 구간 위에서 연속인 함수는 리만 적분 가능하다는 결과로부터 적당한 분할이 존재한다. 그 분할 P만 언급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적당한 분할 P에 대해서 리만 상합과 리만 하합의 차가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작다는 것. 즉 그 말은 리만 상합에 대한 극한이 이거에 대한 극한 바로 뭡니까? 최대 하계가 존재하죠. 리만 상적분 그리고 리만 하합에 대한 극한. 리만 하합을 모아놓은 집합에 대해서는 위로 6개니까 리만 하적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쉽게 중등교육과정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그냥 이 부분을 델타 xk라고 쓸까요? 이거와 리만 하합에 대한 극한. 같은 거죠. 이 사이에 뭐가 놓인다? 방금 문제에서 제시한 이 급수가 존재하겠죠. 앞에 극한을 빼고 설명해야 되겠죠. xk를 n분의 k로 봅시다. 됐나요? 그러면 조형정리가 적용이 되죠. 따라서 보이고자 하는 이 균등분할에 대한 극한이 존재한다는 거. 자, 2004학년도 9번 세트형 모양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6의 닫힌 구간 왼쪽 끝점 0, 오른쪽 끝점 2에서 정의된 함수입니다. 함수 f가 연속이라는 언급 없어요. 그냥 함수의 도메인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수에서는 x, 무리수에서는 x제곱으로 정의된 이 함수입니다. 첫 번째가 x = 1에서 연속임을 보여라. 두 번째가 이 함수 f의 적분 가능성을 판별해라. 연속인 것은 바로 보여지죠. 그죠? 연속인 것은. 수열의 극한에 의한 함수의 연속성. 유리수일 때 x, 무리수일 때 x제곱입니다. 지금 보여야 될 거는 x = 1에서 연속성이에요. 1뿐만 아니라 왜 P는 1을 언급했을까? 그럼 일반적으로 해볼까?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리미트 x가 A가 임의의 실수입니다. A가 임의의 실수. 그럴 때 이 함수의 극한이 FA가 됨을 확인하면 되죠. 근데 A는 실수라고 했어요. A는 실수. 그러면 A가 유리수일 때는 A인 거고 무리수일 때는 A 제곱이 되겠죠. 이제 문제는 요 극한을 계산해야 됩니다. 극한. 유리수, 무리수 극한 구하기가 애매해지잖아. 자, 이럴 때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수열의 극한에 의한 함수의 극한. 자, 그럼 어떻게 한다? 수열. 어떤 수열? 첫 번째 유리수열. xn. 실수 A, 임의의 실수 A에 수렴하는 유리수열. 자, 그러면 요 극한이 어떻게 계산되는 거예요? 리미트 A는 무한대로 갈 때 fxn이니까 유리수열. 유리수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x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xn 제곱이 되겠죠. 근데 xn은 뭐다? A에 수렴하는 유리수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게? 제곱이 아니죠. 그죠? x라고 했으니까 얘를 이 화면이 넘어가 버렸네요. 화면이 넘어가 버려가지고 다시 뒤로 돌렸습니다. 다 했을까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a는 실수.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될 거는 이거하고 같은지. 자, 우변에 대한 함수값은 바로 계산이 되죠. a가 실수라고 해놨으니까 유리수일 때는 a고 무리수일 때는 a 제곱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이 함수의 극한이에요. 그래서 이 함수의 극한을 첫 번째로 수열의 극한을 이용하는데 유리수열에 대해서. 자, 그럼 이 극한은 리미트 n이 만들어갈 때 xn이 유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xn이죠. 근데 xn이 어디에 수렴한다? a에 수렴한다. a. 자, 이번에는 뭐에 대해서? 무리수열에 대해서. 요 위에다 쓰겠습니다. 무리수열에 대해서. 무리수열을yn이라고 둘까요? 자, 그럼 무리수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yn 제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yn 제곱. 근데 무리수yn이 어디에 수렴한다? 실수 a. 그럼 a 제곱인 거예요. 연속이 되려면 이 두 개 값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a가 a 제곱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럼 a가 a 제곱이 되는 실수가 뭐가 있나요? 0 또는 1이잖아요. 1이 그래서 응급이 됐구나. 또 다른 값도 있죠. 0에서도 연속입니다. 그럼 이 두 값을 제외하면 불연속이죠. 딱 0과 1에서만 연속입니다. 이 함수는 불연속인 점이 무수히 많은 함수이구나. 그 불연속 점이 무수히 많은 이 함수에 대한 적분 가능성을 판별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바로 어떻게 되겠다? 리만 적분의 데피니션을 이용해야 되죠. 적당한 분할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분할이 존재하지 않으면 적분 가능하지 않겠죠. 자, 이래서 연속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전체 구간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구간을 0에서부터 1까지 부분 구간으로. 만약 이 부분 구간에서 연속이면은 나머지 구간 확인하면 되죠. 1에서부터 2까지. 만약에 0에서부터 1까지 부분 구간에서 적분 가능하지 않으면 명백히 전체 구간에서는 적분 가능하지 않을 테니까. 2004학년도 9번 세트형 문항에 대한 스케치였습니다. 서술만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1에서의 연속성은 이미 다 보여드렸죠? 이미 다 보여드렸습니다. 스케치하고 달리 제가 답안에는 입실론 델타 엄밀한 정의를 이용해서 보여놨어요. 연습하시라고. 자, 그러면 델타란 구간 내에서의 일과의 차이, x들, 이 x들에 대해서 함수값, 유리수일 때, 무리수일 때 나눠서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유리수일 때는 됐어요. 그죠? 델타. 델타라는 적당한 양의 실수를 임의의 양의 입실론으로 선택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문제는 무리수일 때는. 무리수일 때는 x제곱 빼기 1로 되어 있습니다. 무리수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x가 6에다 친구가 0 이사이에 이미 실수이기 때문에. 그럼 x 더하기 1은 x가 0과 2 사이이기 때문에 x 더하기 1은 최대값 3이죠. 따라서 함수값의 차 또한 어떻게? 3델타를 넘을 수 없다는 거. 무리수일 때는 3델타를 넘을 수 없고 유리수일 때는 델타를 넘을 수 없어요. 자, 그럼 델타 선택할 수 있나요? 임의 양을 실수로? 델타는 뭐로 선택해버리면 돼요? 3분의 입실로로 선택해버리면 유리수일 때나 무리수일 때나 임의 양 실수보다 작게 되죠. 즉 x = 1에서 연속이라는 겁니다. 제가 스케치에서는 0에서도 연속이었어요. 0에서도 연속성임을 이와 같이 입실론 델타를 사용해서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까? 그럼 좀 더 확실해지겠죠. 자, 두 번째는 불연속점이 무수히 많은 점에 대한 적분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한 분할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왼쪽 구점은 0, 방금 연속점인 1을 오른쪽 구점으로 잡아볼게요. 이거에 대한
분할, 임의의 분할이 되겠죠. 계산의 편리성을 위해서 꼭 이렇게 불규칙 분할을 하진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 서술에서는 불규칙 분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할된 부분 구간에서의 최고 높이, 최소 높이. 왜 부분 구간을 이렇게 잡았는지 감이 오시나요? 유리수에서는 x, 무리수에서는 제곱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0과 1 사이에 임의의 실수예요. 유리수예요. 그럼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제곱할수록 작아지죠. 그 말은 0과 1 사이에서의 이 부분 구간에서의 최고 높이는 유리수점에서 최고 높이가 되겠구나. 무리수점에서 최소 높이가 되겠구나. 바로 리만 상합과 리만 합의 계산이 되잖아. 자, 그거를 수학적으로 이렇게 노테이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두에 노테이션을 제가 언급해 드린 거예요. 캐피털 MJF 대신에 직관적으로 바로 이 기호 사용했습니다. 직관적이죠? 분할된 부분 구간에서의 최고 높이. 근데 지금 구간이 0과 1입니다. 그러면 최고 높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리수점에서. 요 분할된 부분 구간에서의 유리수점. 그래서 각 부분 구간에서의 유리수점을 이렇게 노테이션 했습니다. 제2번째 구간, 오른쪽 끝점에 있는 인덱스를 사용했어요. 제2번째 구간에서의 유리수점. 유리수는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죠.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서는 유리수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유리수의 조밀성에 의해서. 이 약간의 노테이션에 오류가 있네요. 그죠? 뭐냐면은 유리수점에서의 최고 높이니까 이걸 Q1으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써야 되겠나요? F Q1으로 써야 되겠죠. F의 QN 빼기 1. n번째 구간의 오른쪽 끝점 1이니까 xn이 1인 거죠. 그럼 최고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F1이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리만 합.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분할된 부분 공간에서의 무리수점을 오른쪽 끝점에 대한 인덱스를 사용해서 RJ로 나타냈습니다. 그럼 이게 R1 제곱이 FQ1이 Q1 맞죠? 제가 이게 조금 혼란을 드렸나요? FQ1이 결국 Q1이잖아요. 그죠? 유리수에서는 fx를 어떻게 정해냈냐면은, 제가 잠깐 착각을 했네요. 그죠? 유리수점에서는 x, 유리수가 아닌 점에서는 x제곱으로 해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이 리만 상합과 리만 합의 차를 임의의 양을 실수보다 작게 할 수 있는지. 그러면 차가 어떻게 되나요? Q1 빼기 R1 제곱, QN 빼기 R2 제곱. 제가 왜 R2에 QN 빼기 1에 요 분이 있어야 되겠죠? RM 빼기 1 제곱. 그럼 XN은 1 빼기 RN의 제곱. 임의의 양을 실수보다 작게 할 수가 없죠. 유리수의 조밀성과 실수의 연속성에 의해서. Q1과 R1이 특정되지 않잖아요. 유일하게 특정되는 건 XN밖에 없죠. XN은 1입니다. 따라서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작게 하는 적당한 분할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즉, 유리수점에서는 X, 무리수점에서는 X제곱인
불연속인 점을 무수히 많이 가지고 있는 이 함수는 왼쪽 끝점 0, 오른쪽 끝점 1, 0과 1에서는 연속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0과 1 사이에 무수히 많은 불연속인 점을 가지고 있는 이 함수는 적분 가능하지 않다. 뒤에서는 또 어떤 것도 확인할 수 있냐면은 선생님 그러면 불연속인 점을 무수히 많이 가지고 있는 함수는 언제나 적분 가능하지 않나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적분 가능하기도 합니다. 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리만 적분 다음 단원에서는 불연속인 점에서의 적분 가능성, 그래서 이 단원을 특이적분 단원에서 상세하게 다룰 겁니다. 불연속인 점을 적분 구간의 끝으로 하는 적분이에요. 특이적분 단원. 자, 이번에는 2006학년도 14번 문항입니다. n차당식 xn 그리고 6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 적분 가능하죠. 그리고 6에 닫힌 구간 0, 1에서 존재하는 적당한 C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등식이 성립함을 보이는 문제입니다. 딱 보고 떠오르시나요? 적분에 대한 평값 정리. 그죠? 적분에 대한 평값 정리. 바로 xn을 뭐로 본 거예요? xn을 gx로 본 거죠? xn을 gx로 본 겁니다. xn을 gx로 보면 바로 적분에 대한 평값 정리잖아요. 그런데 fc라고 나왔어. 왜? 6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적분에 대한 평값 정리 아니에요. 이게 다시 써드릴까요? 0, 1, fx. 자, xn을 gx로 보세요. 그럼 적분에 대한 평값 정리 형태로 써드릴까요? 자, 그러면 0에서부터 1까지 요 gx, 요거 적분한 값. 여기 바로 뭐예요? n 플러스 1분의 1이잖아요. 그리고 fc. 바로 나오죠? 적분에 대한 평값 정리를 증명하라는 문제를 이와 같은 형태로 출제를 했구나. 그러면 적분에 대한 평값 정리에 대한 스케치. 의미 아닌 함수가 gx였죠. xn 명백히 의미 아닌 함수잖아요. 그리고 6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니까 이 fx는 최소값과 최대값을 갖겠다. 그럼 부등식이 나오죠. 이 부등식에 xn을 곱할 거예요. 그리고 적분 가능한 함수의 곱 또한 적분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적분에 대한 비교 정리. 이 문제에서 제가 또 언급할 내용은 선생님 어디까지 증명을 해야 되나요? 그럼 방금 언급해 드렸던 적분에 대한 비교 정리 증명? 그리고 적분 가능한 함수의 곱 또한 적분 가능하다는 걸 증명? 이런 것까지는 할 필요가 없죠. 묻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이 등식이 성립하는 게 하는 C라는 값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죠. 그러면 방금 언급해 드렸던 사실들은 결과로 이용하자. 언급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어디까지 증명을 해야 될지 고민이 사라지십니까? 이 문제에서는 지금 C가 존재함을 보이는 거니까 방금 언급해 드렸던 것은 결과로 이용하자. 언급은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 수험생이 알고 있는지를 출제자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언급만으로. 자, 그래서 6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그 값을 갖는다. 자, 그래서 최소값을 FA, 최대값을 FB. 자, 어떻게 노테이션 했는지 소설에 도움이 되시죠?
그리고 이 부등식에다가 의미 아닌 함수. 만약에 x가 0이면 명백히 등호가 성립하잖아요.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서술해 나가면 되겠죠. 그리고 상수, 적분 가능한 함수, 적분 가능한 함수, 적분 가능한 함수, 상수, 적분 가능한 함수. 적분 가능한 함수에 곱 또한 적분 가능하다는 결과를 이용하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언급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출제자가 이 수험생은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판단할 수 있잖아. 언급만으로. 이거를 이제 보일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러면 적분에 대한 비교 정리. 그리고 적분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양변에 이 부등식에 n 플러스를 곱했어요. 그러면 FA 최소값, FB 최대값. 이 값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값이. FA 최대값과 FB 사이에 놓이는 값이니까 F가 연속 함수예요. 그러면 이 값을 갖는 FC가 존재해야 되겠죠? C는 A하고 B 사이에 존재해야 됩니다.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를 증명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럼 사이값 정리에 대한 언급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적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출제가 잘 됐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이렇게 답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증명해야 되는지 고민거리 사라지시죠? 지금 보이고자 하는 게 뭔지. 그래서 반드시 언급은 돼 있어야 되겠다. (2008학년도) 13번 문항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주어져 있네. 바로 뭘 묻는 문제인가요? 미적분학에 대한 기본 정리를 물어보는 문제죠. 이거 수능 시험에 나와도 뭐 손색이 없는 문제죠.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A값은 바로 계산되죠. A값은 정적분에서 적분간의 윗끝과 아래끝이 같으면 0이기 때문에 A값 바로 구해집니다. 이제 다항함수 fx를 찾기 위해서는 미적분학에 대한 기본 정리. 그런데 피적분 함수를 보니까 t를 변수로 하죠. 그럼 x제곱은 상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요 때만 조금 조심하면 되죠. 미적분학에 대한 기본 정리를 적용시킬 때. 자, 그래서 A값은 바로 계산됐습니다. 적분 구간의 윗끝과 아래끝이 같으면 0이라는 결과로부터 A값은 마이너스 4분의 5입니다. 자, 이제 미적분학에 대한 기본 정리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피적분 함수를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죠. 이 피적분 함수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t를 변수로 하는 거니까 x제곱은 상수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자,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써야지 실수를 하지 않겠죠. 수능 시험에서도 빈번하게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문제들까지 출제되니까 해석학 과목에서 단일 단원에서 가장 많은 문항수가 출제된 단원이 미분 단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물론 적분 단원이지만. 자, 그래서 미적분학에 대한 기본 정리. 특히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체인룰이 적용이 된다는 거. 체인룰. 그럼 정리하면 됩니까? 아직까지 피적분 함수 fx가 구해지지 않았네요. 그럼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한 번 더 적용시켜야 되겠죠? 한 번 더 적용시킵시다. 한 번 더 적용시키니까 x제곱으로 주어지네요. 그죠?
뭐 전혀 고민할 필요 없죠. x제곱을 새로운 변수로 치환해버리면 되죠. 그럼 정의역만 달라지는 거니까. 따라서 피적분함수, 다항함수 fx가 구해졌습니다. t를 x로 바꾸면 되죠. 이제 다시 정의역은 바꿔줬겠죠. 왜 그러냐면 t를 x제곱으로 뒀기 때문에. 의미 아닌 실수가 되겠죠. 그럼 정의역은 지금 새롭게 구한 다항함수는 미적분학에 대한 기본 정리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2009학년도) 26번 문항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6의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두 개의 실함수에 대한 합답형 문제입니다. 자, 기억은 뭐냐면은 임의의 xy에 대해서 함수값의 차가 임의의 실수 xy에 대한 함수값의 차가 이거보다 작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값보다. 즉 그러면은 이 함수값의 차는 유계라는 게 바로 보이시죠? 유계뿐만 아니라 x 빼기 y의 제곱근이 보다 작아요. 그러면 델타라는 유니폼을 선택할 수 있나요? 델타라는 유니폼을 선택할 수 있죠. 델타라는 유니폼. 뭐로 선택해버려요? 델타 제곱으로 선택해버릴까요? 델타라는 유니폼을 델타 제곱으로. 그리고 델타를 입실론으로. 델타라는 유니폼이 선택이 됐습니다. 지금 뭡니까? 이 함수는. 이렇게 이 부등식으로부터 바로 알 수 있는 거는 6의 닫힌 구간 AB 위에서 연속인 함수가 되죠. 즉 그러면 이 함수는 적분 가능하다. 기억 참인가요? 제가 단원이 끝날 때마다 리뷰하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그 리뷰가 되신 분들은 기억을 보면서 바로 참거짓이 판별이 되잖아요. 어떤 게 숨겨져 있는지 바로 나오니까. 그걸 니은에서 바로 또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니은을 보니까 6의 닫힌 구간 AB 위에서 리만 적분 가능하다. 그런 함수는 불연속인 점은 기껏해야 유한계다. 앞에 기출문제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불연속점이 무수히 많은 함수는 리만 적분 가능하지 않았어요. 앞에서 어떤 함수가 있었나요? fx라는 함수가 유리수일 때는 x, 유리수가 아닌 점에서는 x제곱. 앞에 이 문제 있었잖아요. 6의 닫힌 구간. 리만 적분 가능하지 않았죠. 그럼 불연속인 점은 유한계인 이 함수에 대해서는 리만 적분 가능한 함수가 불연속인 점이 기껏해야 유한계다. 불연속인 점이 무수히 많은 함수 또한 적분 가능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이그젠플을 어떻게 드는지 니은을 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조금 이따 설명할 때. 이그젠플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불연속인 점이 무수히 많은 함수가 적분 가능한 함수, 그리고 적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는 방금 기출문제에서 확인해봤고, 이제 뭐만 확인하면 된다? 불연속인 점이 무수히 많지만 적분 가능한 함수에 대한 이그젠플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디귿은 뭐냐? 제곱함수가 적분 가능하나요? 그러면 이 제곱한 함수에 대한 제곱근 함수 g가 적분 가능하냐? 우리 앞에 연속단원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연속단원에서 합성함수가 연속이면 g라는 함수가 연속이냐? 그래서 g라는 불연속인 함수에 대한 합성함수가 연속인 이그젠플을 들었었죠.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한다?
g라는 함수가 적분 가능하지 않아. 그런데 제곱 함수가 적분 가능하도록. 이거에 대한 이그젬플을 들은 거는 조금 낯설죠.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니은 디귿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기억은 뭐 바로 되죠? 기억은 스케치한 게 전부입니다. 자, 니은. 불연속인 점이 무수히 많지만 적분 가능한 함수에 대한 이그젬플. 자, 어떻게 이그젬플을 가지고 계시냐면은 다음과 같이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분자는 1이고 분모가 자연수인 점에서는 1이에요. 함수값이. 이 점들을 제외한 점에서는 0입니다. 그럼 명백히 분자가 1이고 분모가 자연수인 이 점들에서는 불연속이 되죠. 그래서 이 불연속인 점들을 적분 구간의 윗끝 아랫끝으로 하는 적분을 계산할 거예요. 그럼 아이디어가 뭐냐?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m 빼기 1과 m분의 1 이 구간 내에는 분자를 1로 하고 분모를 자연수로 하는 점은 존재하지 않죠. 그럼 이 구간 내에서의 함수값은 언제나 뭡니까? 0이 되잖아요. 적분값이 정의가 되잖아요. 적분값이 정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백히 적분 가능한가요? 불연속인 점은 무수히 많죠. 무수히 많습니다. 이 아이디어입니다. 해석학 교재에서는 이 불연속인 점이 무수히 많은 점에 대한 함수가 좀 지나치게 복잡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 편하도록 이렇게 변형을 했습니다. 이해도 쉽죠? 자, 분자가 1이고 분모가 자연수인 이 점들에서 불연속이에요. 그래서 이 불연속인 점들을 적분 구간의 윗끝 아랫끝. 명백한가요? 특이적분의 개념을 미리 사용한 거예요. 이거를 특이적분이라고 한다. 그럼 특이적분 단원에서 확인해 볼 거는 이제 뭐만 남았냐면 지금 불연속인 점을 적분 구간의 윗끝 아랫끝으로 한 거잖아요. 그럼 뭐만 특이적분 단원에서 이제 확인하면 되겠다? 유계이지 않은 구간에서의 적분. 따라서 적분 가능하죠? 이 이그젬플 두 가지 다 가지고 계세요. 불연속인 점이 무수히 많은 함수가 적분 가능하지 않는 함수. 그거보다는 지금 이 이그젬플 불연속인 점이 무수히 많지만 적분 가능한 함수. 자, 디귿은 뭐였나요? 제곱 함수가 적분 가능하면 g라는 함수가 적분 가능하냐? 자, 그래서 g라는 함수를 다음과 같이 들었습니다. 유리수인 점에서는 1, 유리수가 아닌 점에서는 마이너스 1. 그러면 리만 상합과 리만 하합의 차가 벌써 임의 양의 실수보다 작게 되지 않죠. 적분 가능하지 않음이 바로 확인됩니다. 자, 그런데 제곱함수는 상수로 나타나죠. 적분 가능하다는 거. 자, 이번에는 2009학년도 2차 시험 4번 문항에 가번으로 출제된 건데 제가 변형이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변형이라고 한 이유는 복수 해석학과의 통합 문항이에요. 나가 바로 뭐냐? 가우스 민밸류 티어럼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답원까지 있는데 답원은 적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와 가우스 민밸류 티어럼, 가우스의 평균값 정리에 대한 복수 평면에서의 평균값 정리와의 차이를 비교하는 내용이에요. 이미 이전 기출문제에서 확인했죠? 바로 되시겠습니까?
적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 상세히 안 보여드려도 되겠나요? 자, 먼저 유계다 증권에서 연속인 함수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 자, 그래서 최소값을 스몰 m. 노테이션만 익힐까요? 노테이션만. 최소값에 대한 노테이션. 최대값에 대한 노테이션. 그리고 음이 아니라 양수라고 해놨기 때문에 0인 경우는 아예 빼버리면 되죠. 자, 이 부등식에다가 양수인 함수를 곱할 수 있죠. 부등식 그대로 유지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이 문제가 지금 뭘 보이는 거냐면은 적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를 증명하는 문제니까 적분 가능성까지는 또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 무슨 소리냐? 적분 가능하다, 적분 가능하다, 적분 가능하다는 결과만 언급하자. 그리고 적분에 대한 비교 정리까지. 그러면 gx가 양수인 함수이기 때문에 이 값이 0이 아니죠? 그러면 부등식의 양변을 이 값으로 나눠도 부등식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럼 이 k라는 값은 스몰 m과 캐피털 M 사이에 놓이죠? 근데 f는 연속함수. 또 사이값 정리에 대한 언급은 있어야 되겠죠? 적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에 증명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2011학년도 23번 문항으로 출제된 문제인데 미적분학에 대한 기본 정리 물어보는 문제네요. 그죠? 수능시험에도 출제되어도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는 문제죠. 명백히 피적분 함수, 연속인 함수이기 때문에 이 적분이 정의가 됩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 미적분학에 대한 기본 정리 적용시킬 때 적분관의 윗끝, 아래끝에 대한 체인룰을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 그래서 f' 영역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적분학에 대한 기본 정리 바로 적용시키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 적분관의 윗끝과 아래끝에 대한 체인룰. 체인룰 마이너스 2, 체인룰 플러스 2. 뭐 이거 굳이 다시 전개해서 계산할 필요 없죠? 자, 이 값에다가 x에다가 뭐만 대입하면 되나요? 0만 딱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4로 이렇게 값이 나오겠습니다. 자, 2015학년도 전공비 논술형 2번 문항으로 출제된 문제인데 조금 지문이 길죠. 바로 뭘 묻는 문제냐면은 리만 상적분, 리만 하적분에 대한 대소관계를 첫 번째로 증명하는 문제. 그래서 리만 하적분을 A, 리만 상적분을 B라고 두고 첫 번째 가에서는 뭘 보이는 거냐면은 리만 하적분이 리만 상적분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보이는 문제입니다. 자, 이건 바로 보여지죠. 왜 보여지냐면은 임의의 분할에 대해서 리만 합은 리만 상합보다 언제나 작거나 같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뭘 보이는 문제냐면은 이번에는 반대로 리만 하적분이 리만 상적분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리만 하적분이 리만 상적분보다 작고 리만 하적분이 리만 상적분보다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게 나옵니까? 리만 하적분과 리만 상적분이 같을 수밖에 없죠. 이때 적분 가능하다고 하자. 그래서 답원에서는 이제 뭘 보이는 거냐? 이때 고등학교에서 흔하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 극한이 존재함을 보이는 문제예요. 앞에서는 한번 보였었죠. 2002학년도 문제였죠. 그래서 기출문제가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잖아요. 반복되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리만 하적분이 리만 상적분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 아이디어는 리만 하합은 리만 상합보다 언제나 작거나 같더라. 자, 그래서 임의의 분할에 대해서 리만 하합을 모아놓은 이 집합. 그럼 이 집합에 대해서 리만 상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계에 속하죠? 상계에 속합니다. 리만 상합이 리만 하합들을 모아놓은 집합의 상계에 속해요. 그러면 요 리만 하합들로 이루어진 집합은 위쪽에서 유계가 되는 거죠. 위로 유계가 됩니다. 그럼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 완비성 공리에서 completeness 액시엄에 의해서 뭐가 존재한다? 최소 상계가 존재한다. 최소 상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였어요? 리만 하적분. 자, 이번에는 리만 상합 임의 분할에 대해서 리만 상합들을 모아놓은 이 집합에 대해서 리만 하적분 값은 하계에 속하게 되잖아요. 하계. 그러면 리만 상합들로 이루어진 집합은 아래로 유계죠. A에서 아래로 유계입니다. 그럼 뭐가 존재한다? 완비성 공리에서 최대 하계가 존재한다. 그러면 리만 상합들의 감소하기 때문에 아래로 유계 극한이 존재하죠. 그렇죠? 최대 하계. 그래서 즉 리만 상적분은 리만 하적분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보여지죠. 자, 이번에는 리만 하적분이 리만 상적분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어떤 조건이 추가가 돼야 돼요. 그 추가를 해놨어요. 어떤 조건이 추가가 되어 있냐면은 유계 닫힌 구간에서의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 유계 닫힌 구간 위에서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는 리만 하적분이 리만 상적분보다 크거나 같다. 이 조건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리만 하적분이 리만 상적분보다 크다는 걸 보일 수가 있죠. 왜? 적분 가능하기 때문에 리만 상합과 리만 합의 차가 이미 양의 실수보다 작죠. 그러면 이 부등식으로부터 바로 나오나요? 리만 합을 오른쪽으로 넘겨볼까요? 요 입실론은 arbitrary real number. 이미 양의 실수입니다. 그러면 왼쪽 부등식에서 인피멈, 즉 리만 상적분, 오른쪽에서 수프리멈, 리만 하적분. 리만 하적분이 리만 상적분보다 크거나 같게 되죠. 그러면 가분과 나분으로부터 리만 하적분과 리만 상적분이 같기 때문에 주어진 유계 닫힌 구간에서의 연속인 함수는 적분 가능하다는 거. 이 결과를 이용해서 답은 유계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급수에 대한 극한이 존재한다는 걸 보이는 문제입니다. 그럼 마찬가지 제가 또 상세하게 해놨는데 이 내용들은 또 생략하셔도 되겠죠. 이 내용들은 생략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되냐면은 지금 이 내용들은 뭐냐면은 유계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의 극값 정리와 고른 연속성을 이용해서 유계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적분 가능하다는 걸 보이는 것을 상세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용하자 이 말이에요. 유계 닫힌 구간에서 유계인 함수는 연속인 함수는 적분 가능하다. 그 결과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분할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 분할에 대해서 급수에 대한 극한이 존재함을 보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이용할 거냐면은 여기서부터 이용하자 이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쓰면 되겠죠. 방금 내용은 이제 언급하자 이 말이에요. 자, 그래도 서술을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언급하자 이 말이에요. 유계 닫힌 구간 위에서 연속인 함수는 적분 가능하므로 적당한 분할이 존재한다. 분할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 분할에 대해서 계산의 편리성을 위해서 균등 분할을 하셔도 상관없고 불규칙 분할을 하셔도 상관없다는 거. 지금 현재 제시된 문제에서는 균등 분할로 주어져 있어요. 그럼 요 n분의 k가 fn분의 k가 최소값, 최대값, xk가 바로 n분의 k입니다. 그러면 명백히 이 부등식이 성립하죠? 이 부등식 성립한다는 거. 그리고 6의 닫힌 구간 위에서 연속인 함수는 접근 가능하니까 이거에 대한 극한, 이거에 대한 극한이 같죠? 리미트. 그러면 조임 정리에 의해서 이 극한이 존재하잖아요. 서술할 수 있겠어요? (2015학년도)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리만 적분 단원에서 출제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기출문장을 살펴봤습니다. 단원이 마무리되면은 항상 리뷰하는 습관. 자, 리만 적분 단원에서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개념이 전제 조건이 유개인 함수. 유개인 함수의 도메인을 분할하고 이 분할된 부분 구간에서의 리만 상합, 리만 하합. 그러면 리만 상합과 리만 하합에 대한 성질들. 그리고 적분 가능하기 위해서는 리만 상합과 리만 하합의 차가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작더라. 이거를 보다 편리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리만 상합에 대한 극한, 리만 상적분, 리만 하합에 대한 극한, 리만 하적분. 그리고 함수의 접근 가능성은 연속인 함수인데 도메인이 6의 닫힌 구간이면 접근 가능하더라. 수열의 비교 정리처럼 적분에 대해서도 비교 정리가 성립한다. 그리고 기출문제로 여러 번 출제된 적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 우리 이전 단원 미분 단원에서는 미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중등교육과정에서도 다루고 수능시험에서도 빈번하게 출제되는 미적분학에 대한 기본 정리. 지금까지 리만 적분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특이 리만 적분 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